그럼 애들한테 이거 왜 왔냐고 물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엄마가 가라고 해서 이게 대부분이고 공부하려고요. 이래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공부를 하냐 그러면 또 상당히 당황해요.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다가 좋은 대학교 가려고요 그래요. 또 물어보겠죠 제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뭐 할 건데? 또 하나씩 또 생각을 해요. 좋은 직장을 가려고 그래요. 또 좋은 직장 가려고 해서 뭐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그때 상당 애들이 당황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게 이제 꿈 얘기가 나오네. 이것도 그래요. 학생들한테 이제 오면 제가 이런 얘기해요. 수학이니까 좀 더 큰 목표를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 수학이니까 숫자 중에서 가장 쉬운 숫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어머님 잘 아시던데요. 이게 개그입니다, 개그. 농담인데 뭐냐 그러면 제가 한 코로나 시기 전에 한 4년 전에 전국 돌아다니면서 회사와 같이 설명을 하는데 가장 쉬운 숫자가 뭐냐 그 답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아시는 분 오래사 모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애들이 원래 아는데 모르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같이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가보는데 이거보다 더 쉬운 숫자 좀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애들도 저학년들 잘 모릅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19만 그러니까 더 쉬운 숫자를 이렇게 갖고 이 얘기를 하면요 엄마들한테 가서 얘기를 한대요. 엄마들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엄마들 이미 설명해 오신 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모른 척 해드리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목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일하기 일이 뭐냐 그러면 애들 대부분 창문이 어떻게 얘기해요? 상당히 창의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얘기는 마친 학생들이 이거 한번 들었으면 모르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무슨 얘기냐? 읽어보면 뭐 이것도 했던 게 일종의 상투하긴 한데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면 피곤하지 않겠냐? 즉 나는 일을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저기 퍼즐은요 1학년에 4학년까지는 공부를 안 한 것처럼 해야 됩니다. 공부가 아닌 것처럼 해야 되고 5학년 들어가면 이게 상황이 달라져요. 아마 여기 좀 큰 애들 있으시면 아실 텐데 그 얘기 이따 또 뒤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탐구가 시작되는데 이건 뭐냐면 퍼즐은 주로 재미 쪽인데 수학이 많이 들어있어요.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있는 애들도 많고요. 없는 애들도 많아요. 제가 의사요. 뭐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럼 또 내가 농담을 많이 하죠. 그럼 너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물어봐요. 깜짝 놀라죠. 의사는 왜 죽어요? 그래서 안 죽은 의사를 아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똑같은 그 얘기 많이 해요. 제가. 꿈 나오는데 이 꿈은 너희들 꿈이 없어도 된다 그러죠. 근데 이거 왜 써놨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좋아하니까 써본다. 그걸 해요 제가. 너희들이 꿈이 뭘까?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가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게 뭐 때문이겠느냐? 그거는 많은 노는 시간, 자기가 자유롭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얘기, 철학적이라면 행복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 분명합니다. 목표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공부만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왕에 할 거면 이렇게 일처럼 노동처럼 할 게 아니고 정확하고 빠르게 해서 노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애들한테 했던 얘기 그대로 지금 수업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처럼 애들한테 수업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 수업 시간에 무슨 한문이에요? 이러고 있어요. 애들 잘 모르더라고요. 요즘 한문 거의 안 배우는가 봐요. 이 식이 있고 이렇게요. 식. 이게 먹을 식이다. 너희들 요즘에 공부하는데 머리가 좋다고 식을 쓰는 게 아니고 식을 다 먹고 있더라. 이거 식 안 쓰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식이 안 써지면 이렇게 된다. 이거. 무식해진다. 진짜 무식해진다. 이거는 그냥 내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식을 먹었다 그러면은
식을 안 쓰면은 앞으로 무식해질 것 같아요. 5학년 때쯤 가면은 그렇게 변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푸는 방법을 배우고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만 있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 수업 시간 그 대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좋은 식을 쓰게 되면 앞으로 공부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선두권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공부량이 줄어드니까. 애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 애들처럼 머리 뛰어난 애들 참 드뭅니다.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런데 가면서 애들이 많이 변해버립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저는 어머님들한테 많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얘들이 그냥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이렇게 시켜요. 그렇게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의 특징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애들이 연계성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타게 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고, 그러다 보면 시험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120분 시험을 보고 교대 연계원 같은 경우 90분 시험을 보는데 그 안에 이번에 문제가 그럼 적게 나왔으니까 다행이죠. 그 문제 풀려면 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푸는 방법, 식을 정확하게 보고 문제를 보고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냥 문제를 많이 풀다고 해서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면 공부량이 줄어들면서 진짜 시간이 많이 남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 학원에 온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 정도. 그 중에 전형적인 얘기가 있다. 합격자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인데요. 이 홈페이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육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오면 원리탐구를 하죠. 대부분은 이게 개념하고 내신 대비하고 심화학습 요거만 있는데, 이번에 결정타가 이쪽입니다. 스토리텔링입니다. 저희들 이게 처음부터 했던 서울대가 몽탕 이렇게 나왔어요. 연대도 그렇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교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대는 약간 내가 시행착오 때문에 합격자가 작년보다 약간 줄었는데, 서울대는 완전 지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고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잘 안 열려요. 여기 보면 여기 학생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거기 다 목상에 다 있습니다. 그게 이게 아주 어머니 이 앞에 보셔야 뭐 사진 찍고 사진 안 찍으실 때 다 거기 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대부분은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들어 있어서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 실시간으로 많이 올려놓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지금은 이제 안 해놓은데 여기 보면 그 영재원이라 뿐만이 아니고요. KJM도 있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보시면 이름 그대로 있어요. 2010년. 보시면 여기 보이죠? 초등학교 4학년인데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이기고 제끼고 1등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예 완전 금상받은 학생이에요. 정 3학년 2학기 때문 학생.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짐들이 많이 보입니다. 얘들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리고 더 하나의 특징은 저희 학원만 다니는 학생들이 가장 결과가 더 좋았어요. 이거저거 다니는 학생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쁜 분들이 많고. 그러시면 이제 저희 학원의 특징이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원리탐구 퍼즐. 이 원리탐구 퍼즐은 주로 수학적 사고 시스템, 이게 지금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시험은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게 수학이 어떤 분야에 속한다? 이걸 먼저 알고 문제 들어가고 어디가 중요한 내용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와 이론들이 얼마나 중요한, 노동을 안 하게 하려면 이론이 밑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다 정확하고 신속한 과정 중심의 풀이를 하는 게 오늘 주로 이쪽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전체가 다 제가 쓴 다 책이에요. 저는 외부 책을 안 씁니다. 그리고 왜냐? 쓸데없는 문제들, 애들 괴롭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 문제를 보면요. 여기서 뭐 특정 책을 얘기를 안 하지만 애들이 풀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 수록합니다. 샤워를 당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설명이나 이런 거 성적 전부 다 영상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전체가 다 전자출판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에 있다고. 스토리텔링 형태, 이거는 마음대로 책 못 씁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외국에서 100개 갈 텐데, 이건 이번에 첫 출판되어서 아직 밖에 안 나와 있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이 책이 좀 두고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대 합격에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업 방식은 이 영재가 자기주도형, 자기들이 풀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야 되고, 특히 메인 평가랑 종합 평가 이걸 가장 잘 활용을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나만 잘해서 필요가 없거든요. 애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종합 평가라든가 메인 평가 이걸 아주 잘해야 됩니다. 식습니다. 이걸 통해서. 글씨만 여기는 다른 데랑 마찬가지. 그리고 이거는 그 실시간 현장과 영상 수업인데,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또 이쪽으로 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로나에 뭐 확진됐다든가 뭐 격리 상태라든가, 아니면 그 외국의 지금 동양 쪽 중국이라든가 싱가포르 쪽에서는 1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애들이 좀 들어와요. 그리고 뭐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여행 가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시간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병행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특징이고, 저기 있는 책들이 전체가 다 제가 거의 이제 뭐 공저한 몇 개뿐이 이래 다 있고요. 여기 나와 있던 거 이렇게 좀 돼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퍼즐 중심으로 설명회는 11월 4일을 했으니까 저학년 필요하시다면 유튜브 들어가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면 11월 24일 날은 주로 이쪽 중심으로 해서 결과라든가 분석. 근데 오늘은 여기 있는 개념 학습 이쪽하고요. 이쪽 이렇게 올리탐구 형태로 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형태를 지금 오늘 설명을 할 거고요. 잠깐 그럼 합격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물론 지금 주로 이제 제일 가고 싶어 하는 쪽만 써놨습니다. 여기 참 이거 충격적입니다. 이건 제가 봐도 충격, 이거 믿기지가 않는, 믿을 수가 없는, 믿기지도 않는 일이에요. 저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내가 농담은 많이 하는데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제가. 근데 이번에 조금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이보다 한 명이 더 많아요. 다시 중2를 빼달라고 해서 빼줬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름을 동그랗게 툭툭 쳐놨잖아요. 여기 있는 이 학생 어제 어머니 항의 들어왔어요. 어떤 항의냐? 왜 이름 한자를 빼느냐 이거예요.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서울대 엄마들의, 합격한 엄마들의 여유입니다. 교대 엄마들요? 이분들 드세요. 이제 첫 합격이니까 그럴만 하죠. 뭐 자부심 대단할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오시기 전에는요, 딱 엎드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합격만 딱 하면 완전히 불편하세요. 근데 서울대 어머님들은 이제 이미 그거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혀, 저는 이제 여기 이 학생들 보면 마음이 빛이, 이 학생은 가장 오래된 학생입니다. 선생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너는 내가 합격하려는데 딱 찍어, 너는 합격해. 이 얘기한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2년 동안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내가 합격한다고 하는데 떨어진 학생들 한 명도 없었거든요. 작년 1명, 재작년 2명, 3명한테 내가 말에 빚을 졌는데, 이번에 다 풀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합격한다고 해서 떨어진 일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풀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 제가 알거든요. 근데 떨어진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떤 문제 잠깐 짚어드릴게요. 시험이요, 2021학년도에 어떻게 나오면 비대면이잖아요.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현 교육한 다음에 단답형 18문제인데요. 5분에 3문제씩 나왔어요. 이게 연계 판결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2명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포트폴리오를 썼는데 엄마들 영향이 크잖아요. 여기서 한 명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시험이니까, 본격적 시험이니까 제 실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3명 중에 1명은 이 학생이고요. 1명은 이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작년에 내가 포트폴리오 워낙 잘 써서 합격할 겁니다. 혹시라도 위커트라이로 떨어질 수 있겠는데, 이렇게 농담까지 했는데 진짜 위커트라이로 떨어졌어요. 이거 뭐냐면 면접을 잘 못하니까 이게 노심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합격했죠. 그다음에 이 학생은 이 사업 정례 재작년 4학년이죠. 그다음 3학년 한 명은 3, 4학년인데 3학년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대가 3학년이 합격한다. 이거 올해 전멸했거든요. 저희는 완전히 뭐 옆에 막 붙어있는 3학년도 수준을 하는데 전멸했습니다. 여기 한 명도 없잖아요. 4학년, 5학년. 3학년 이 학생은 너 합격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겠습니다. 충격이죠.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실력은 작년에 합격했거든요. 포트폴리오 안 갔어요. 아마 합격하고 안 간 학생이 처음일 겁니다. 누구라고 막 대부분 금방 아시거든요. 지금 이제 촬영들에 설명을 안 되는데 이 학생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이거 그 얘기하는 학생 여기 상황이 합격할 거예요. 아마 내년에 합격 내가 손 찍은 애 둘이 있어요. 아마 내년에는 7명 정도는 합격 못하고 확실하면 2명은 합격할 겁니다. 근데 정원 18명이에요.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근데 여러 가지 겹쳤어요. 우선 교재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 오는 애들은 제가 이 테스트를 보면서 뽑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뽑고, 그렇지 않으면 좀 마음을 좀 놓으세요. 이렇게 해요. 시작하려 마음을 놓고 계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을 했고, 여기는 어머님 아마 내 생각에 2번 오셨을 겁니다. 작년에 떨어지고 오시고요. 충격받아서 올해 합격하고 또 오시고 아마 2번. 그 선물도 좀 받았습니다. 원래 많이 받을 뻔했는데 제가 선물을 사양을 했어요. 합격한 게 저한테 큰 선물입니다. 저도 이 마음의 빚을 이번에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내년 걸 좀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이제 올해는 교대에서 약간 핑크가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약간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 3년 전으로 이렇게 회귀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쪽이 초점을 맞췄는데 서울대 형태로 내가 설명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이번 이렇게 가니까 아마 이런 형태로 나오겠습니다 했는데 그 요강을 보니까 3년 전으로 회귀하는 형태 그대로네. 그럼 그쪽으로 했는데 내가 예상했던 데또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착오가 있으면 3학년들이 그래서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11월 24일 했던 것도 보시고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이걸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 3년 전에는 이렇게 12문제가 아니고 20문제가 나왔습니다. 교대가.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6문제 나와요. 서울대하고 연대는 거의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우선 서술형이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전체 다 서술형이니까 서울대나 연대는. 즉 식을 안 쓰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식을 안 쓰고 그리고 또 여기서 S라고 쓰는 건 뭐냐면 현실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 이 스토리텔링 형태의 문제. 여기 보면 여기서 벌써 교대는 6문제 중에 3문제가 현실하고 다 연관을 시켜서 여기는 주유소에 관한데 주유소 어디 가서 얼마인데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여기도 서울대 딱 한 문제만 서술형인데 그냥 순수 수학하고 관련된 문제. 그리고 여기도 보면 다 스토리텔링 연대는 완전히 수학 문제만 내기로 정평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수학 문제 그냥 수학 이거 하나예요. 3문제 중입니다. 여기는 근데 2차 면접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딱 보이잖아요. 이건 벌써 작년이다.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요강을 보고 내가 다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죠. 이 크게 특징을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우선 서술형 문항이 많아지고 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실생활과 연관된 문제들이 문제를 파악을 잘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순수한 문제 중심에서 생활 중심, 즉 스토리텔링 형태로 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조합과 창의력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조합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산행만 하면 조합 문제가 없습니다. 2학년 2학년 때 조금 나와요. 근데 그거 아니면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이 선행만 죽어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문제는 선행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여기 거의 없습니다. 즉 영재는 선행학습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합격한다고 너 합격할 거야. 이런 식으로. 거의 다른 수학은 다른 데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면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몇 시간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저희들 한 3시간. 그리고 시험 때 되면 한 4시간, 5시간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수업이나 이런 시험까지 합해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돼 있고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했다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좀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 분명한 것은 서술형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현실과 연관된 문제로 갑니다. 거기에다가 조합하고 창의력이 많이 나오고 이거는 앞으로 계속 가야 될 방향이에요. 공부를 이쪽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이걸 아마 내년도 이거는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얘들한테 이제 시행착오를 했듯이 시행착오 이번에는 이쪽으로 강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보시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 작년에 올해죠. 올해가 10월 16일 날 교대가 시험인데 여기 우선 최소한 원리 2가 돼 있어요. 이 얘기를 근데 다 그렇잖아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일단은 목표가 원리 2까지 이렇게 하려면은 2-2까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학교 들어가 이번에 올해 지금 현재부터 중학교 선행에 들어갈 학생들도 여기 가능해요. 교대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학년에서 4학년까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시작하는 반이 최소한 3월부터는 원리 3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3월 전에 1월부터 지금 한 게 일요일 날 9시부터 한 게 그쪽을 제가 교대 여기 마지막 과정 여기 10월 16일을 이렇게 맞춰놓은 쪽에다 지금 해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얘들 원리 4를 지금 좀 있으면 들어가요. 여기까지 쭉 해서 오는데 이건 하루입니다. 하루. 단 하루 코스예요. 그 이외에 이제 개념이나 이런 게 필요하는데 다른 데서 하든 여기서 하든 상관없이 하는데 이쪽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서울대는 거기에다가 이제 6학년하고 중1만 보니까 이제 1년 되면 이렇게 이제 추가되겠죠. 요 정도가 추가되고 그다음에 더 안전한 것은 주니어 수업 여기 보면 KJMO를 시험을 보는 게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좀 늦은 학생도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교대는 SMT로 그리고 책 마지막 단계가 여기 전부 다 스토리팅이 필요하고요. 문제 깁니다. 서울대는 마지막에 이렇게 여기는 시중에 요거는 나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 안 나가 있어요. 올해도 안 됐어요. 그 책이 있거든요. 문제를 원리탐구하고 연결시켜서 수업을 해드릴게요. 문제 풀어드릴게요. 원리탐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너무 늦었네요. 여기도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거. 여기까지 일단 목표를 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대부분은 저기에 다 고등학교에서 약간 무리수라든가 인수분해 개념들이 좀 들어갈 뿐이지 이쪽에 일단 이게 안 되면은요 어머니들 이제 마지막에 와서 저한테 가고 어떻게 보면 막 항의를 하세요. 이것도 안 돼 있는데 SMT로 가겠다 이겁니다. 안 됩니다. 잘 안 하려면 2개 하세요. 그러다가 2개 하다 지쳐가지고 다른 학원 또 그대로 다 잡고 가고 이래가지고 차라리 여기다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애들 무슨 잡을 일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데 여기까지부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가 뭐 이 SMC나 비슷하여서 이거는 그냥 저 내용을 모르면은 책을 보면 어머님들 보기 이거 쉬운데 애들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래요. 근데 참 죄송한 얘기인데 애들 중에서 시험 보고 갔다가요 시험 쉬웠어요. 그냥 다 떨어진다. 너무 잘하는 애들은요 어려웠어요.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못하는 애들 자기 하면 몇 개 나오면 쉽게 보이는 거고 잘하는 애들은 그 중에서 한두 개만 어려우면 머리 막 박히는 겁니다. 근데 원리탐구 책은 시험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그 시험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는 과정이 많은 겁니다. 그저 있는 문제 쉬운 거 많아요. 근데 그 풀이 과정을 보면 다르죠. 근데 그래서 내 오늘의 목표는 좋은 식 쓰기입니다. 사실 좋은 식을 쓰면은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하는 방법인 거죠. 이게 목표는 식을 어떻게 좋은 식을 쓰느냐. 좋은 식이 어떤 거냐면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더 어려워지는 문제도 풀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쓸모가 있는 이런 형태니까 당연히 공부량이 줄어들죠. 근데 그쪽에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퀴즈 나와 있는 문제 뭐 비슷한 문제 많아요. 근데 그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를 이렇게 하시고 지금 시작하는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시작인 거고요. 지금 2학년들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잘하는 그게 잘 제가 시험 보면서 안 되는 경우는 천천히 가시라고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말씀드려요. 그 대신 3학년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대신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알고요. 그래서 원리 탐구는 어떤 거냐면 아까도 했지만 그 사고 시스템하고 이론 정립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뭐 전부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은 물론 쉬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 것이냐 이쪽이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이거 뭐 얘기해봐 잘 모르시잖아요. 문제를 풀면서 내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전부 다 과정 중심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식을 잘 써야 된다는 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출제 경향에서 앞에 내가 합격자 물론 자랑하고 싶긴 해요. 근데 그래서 했긴 했지만 출제 경향을 보면서 그 애들이 왜 합격을 하냐면 그게 맞는 겁니다. 시대하고 맞고 앞으로 가야 될 게 맞고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일치하고 시대와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정 중심을 소수령 문제 풀이를 하고 나만 잘하면 별 뭐 의미가 있겠어요? 테스트하고 이 첨삭 지도가 애들을 잘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고 여기 지금 막 애들 막 이름 막 붙어 있잖아요. 애들은 전체 다 붙였어요. 아까 엄마 항의하듯이 왜 이름 빼냐고 그런 엄마한테 항의하듯이 엄마들이 거꾸로 왜 이름 다 붙이면 이게 그러는데요. 뭐 이래서 빼놓으면 지금 빼놨는 거 애들끼리는 알죠. 내부에서는 모릅니다. 보면 어떤 반응 많기도 하고 어떤 거 적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험 때 되면 막 20문 여기 가득 차요. 아니면 문제로 저기까지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풀이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일이 노동이 아니게 풀어야 됩니다. 문제를. 그리고 어떻게 식을 잘 써야 되고 그걸 통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테스트라든가 종합 테스트를 통해서 기존에 했던 걸 다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해야지 본인의 실력이 돼야 되는 거지 제가 배움을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못 가르치면 안 되겠지만 과정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 좋은 식습의 모든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놀 시간 있겠어? 물어볼게 문제냐면 그렇게 쌓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 노동으로 계속 풀고 있으면 너는 놀 시간 없다. 이렇게 하고 이거 해봤자 그 문제 하나를 푸는 것 뿐이지 그거 해서 뭐 할 거야? 차라리 풀지 마라 그러냐. 그거 해봐서 노동인데 그거 한 문제 막 노동을 하고 풀면 그거에 뭐에 써먹을 건데? 팔 운동에 팔 힘을 세지 할 거나? 뭐 이런 거죠. 그거 팔 운동이라고. 그 노동이야 일 더하기. 그래서 첫날에 얘기했던 그 어떻게 놀 시간 있겠어? 그러면 아니구나. 그러면서 바꿔야 돼. 그러면서 그 하나씩 시간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또 너 너무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다 떨어져 그런 학생 다 떨어져서 어머님들이 테스트 시간이면 이게 너무 노는 시간 줄 아세요. 마무리를 안 지면 다 떨어집니다 시험에.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요. 그건 떨어질 겁니다. 그런 얘기죠. 마무리 종합 시험이라든가 이게 테스트를 안 보겠대요. 수업이 아니고 테스트인데요. 그래서 그 하다 하는데 설명은 다 드리는데 안 되면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떨어질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어서 자기가 되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렵구나. 수업을 한 3번 듣는 것보다요. 한 번 듣고 한 번 시험을 보면서 마무리 지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3번이 한 5번 정도 효과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여기 있는 예외 첨삭 이 부분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원리 탐구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는 시간이 없으면 동시에 해서 개념이라든가 심화라든가 SAT 이렇게 들어가야지 애들이 고생을 덜 하고 시험 합격에 쉽게 갈 수 있으니까 막판에 그냥 그거 이제 정보가 느리신 건지 어떤 막판에 와가지고 그냥 한 2달 넘겨서 와요. 그러면 제가 방법이 없잖아요. 원리 탐구를 들으시든 2개 들으시든지 그런 둘 중에 저 여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아니 원리 탐구 차라리 그게 나왔으면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공부라는 것은 시험이 합격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합격을 떨어지더라도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지. 근데 어머님도 그거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원래 탐구를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시험이 여기서 나온다는데 왜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식습이라든가 원리라든가 쉽게 푸는 방식 이걸 알고 있어야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마지막에 이걸 적응하는 훈련이라고 봐야 되죠. 어머님들이 이 설명회를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더 하자.
말씀 많이 드리는데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막판 늦게 오시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뛰어난 애들 좀 빨리 보내서 천천히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내면 될 걸. 막 다른 데는 일주일에 막 서너 번 뭐 어디 막 일주일 땡 보내면서 여기 시험 하려고 여기 보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이 잘하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잘못하면 이제 뛰어 뭉칩니다. 저하고 방식이 다르니까.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아까 얘기 보여드리는 SLP 여기는 또 영재공학적이고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아마 이 대박 조직이 여기서 새로 나온 책인데 일단은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원리 탐구도 내가 원리 2도 그렇고요. 원리 중요하다. 그 문제 하나 뽑았고요. 그다음 여기서 중학교에서 여기 저희들 이제 개념책들은 개념책 중에서 전부 다 원리 익히기 분야가 다 들어있어서 일반적인 개념이 비슷하고요. 그 대신 그 단원에 필요한 내용들이 교과서 외에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원리 탐구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그 관계 있는 것 그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편 공부를 하면 이걸 하게 되면 원리 탐구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어려운 개념 공부를 했는데도 심화 과정들이 많이 풀려요. 만약 거의 다 풀립니다. 안 풀리는 건 뭐냐? 쓸데없이 괴롭히는 문제도 있어요. 내가 딱 문제 보면 이거부터 왜 내야 하는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는 책을 쓰면서 내가 다 참고를 해요. 절대로 안 느낍니다. 보고 풀이가 나쁜 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내가 KMC 설명회를 했다가 이거 얘들 해달라고 해서 지금 안 하는데 예전에 했는데 강의가 왔어요. KMC 거기서. 왜 이래서 아니 풀이 방식이 잘못돼서 내가 그냥 좋은 풀이 방식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까요? 그래서 안 했어요. 또 이거는 안 하는데 풀이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많이. 노동으로 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고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책을 쓰는 사람들이 초등학교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문제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보면 밑에까지 전부 보고 있어서 저학년에 필요한 문제들 중에서 일부는 중학교, 고등학교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외에 쓸모가 없는 건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단계가 작죠. 그리고 그런 걸 적게 해도 왜냐면 그 정도만 해도 차고 넘치거든요. 쓸데없는 너무 많이 풀어서 애들 괴롭히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아서 원리 성격 끝나고 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애들이 엄마들이 문제를 풀리잖아요. 애들이 문제를 엑스표 쳐버린대요. 엄마들 와서 얘기를 해요. 누가 엑스표 어떡하냐고 문제라고 하더니 엑스표 치는 게 맞습니다. 안 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이유 없이 어려운 거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제가 책을 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한 게 좀 들어있는데 이따가 여기 있는 거 문제 좀 하나 풀어줄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11월 4일 날 했던 설명이 그대로 되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저희들 원리 5, 4, 3 이렇게 하는데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여기까지 목표를 일단 여기다 잡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조합하고 기하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중국 조합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애들이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 3이나 2가 끝나고 나서 좀 이 부분이 보충 역할을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SLP까지 해서 교대 시험 부분이고요. 그 다음 합격하고 나면 원리탐 2를 해서 90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시행착오를 했다. 스토리텔링 형태가 아니면 포트폴리오로 나올 것 같아서 애들 이 공부를 좀 시켰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좀 약간 그렇긴 했는데 그런데 서울대 애들은 그냥 바로 굉장한 효과를 봤던 거고 그런 건데 내년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고 그리고요 여기 보면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공부를 할 때 이제 로드맵 설명을 좀 드릴게요. 4학년까지는 아까했지만 퍼즐 형태로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는 별로 크게 중요한 영역은 아니고 물론 그 개념이 안 잡히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도 물론 4학년 때쯤 되면 곱셈, 나눗셈 이렇게 할 때도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5-1에 가면 공약수, 공배수, 최대 공약수, 공배수 이렇게 나오면서 약수배수 나오잖아요. 이 단원이 결정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이렇게 세 개 다 연결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공부를 할 때 여기에다가 약수, 배수의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쪼개는 겁니다. 나누기 형태죠. 나누기가 좀 약간 다르긴 하는데 곱하기 거꾸로 하는 거니까 그걸 소인수분해라고 해요. 수학의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어렸을 때 꼭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소인수분해입니다. 이 수학에서 계산에서 가장 뭐가 중요한 건 소인수분해거든요. 쭉 쪼개는 거. 이따 계산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하게 되면은
노동 아까 좀 일을 다 하기 쓸데없는 노동 안 해도 풀리는 거니까. 근데 핵심이 어디냐면 알면 공부를 하면 좀 많이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1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 여기 와서 딱 제도를 딱 그린다. 정확히 이렇게 가면은 몇 바퀴 돌아요. 왜 그러느냐? 그 뭐냐면 사칙 계산 있잖아요. 사칙. 음수 계산. 그다음 문자와식. 그리고 등식 세우기. 더 중요한 건 등식 풀이하고 식 세우기가 있습니다. 식 세우기. 이 부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여기서 백날 저렇게 돌아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 애들이 이상하네. 왜 초등학교 때 잘하다 왜 중학교 1학년 가서 이렇게 그러지? 이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숫자에서 그러니까 그 숫자에서 문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수학 영역을 진짜 여기 물론 여기서 이제 수학 영역이 들어갔다가 여기는 더 큰 홍역을 치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먼저 하시고 가야 됩니다. 특히 이 문자화식 하면서 등식, 식 세우기 이 부분이 안 되면 식 변형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 2학년 2학기까지 안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제대로 하면 여기까지 그냥 와요 또. 아까 5학년 1학기 제대로 되면 6학년까지는 금방 갑니다. 중1-1 되면 물론 다른 개념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2학년 2학기까지 잘 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3학년 1학기 여기는 고등학교 중입니다. 거기 중에서 또 뒤에 또 넘어가 보인다. 이 부분들이 세 개 부분이 잘 돼야 돼요. 특히 가장 버벅거리는 쪽입니다. 1-1 들어가면서 문자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저학년들 잘하는 학생들이요. 여기서 콱 막혀버립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4학년 때까지 잘해도 5학년 때 가면 애들 여기서 또 몇 바퀴 돕니다. 이렇게 안 하려면은 여기에서 배울 때 그 숫자를 쪼개는 연습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또 다시 여기까지 별로 크게 그 애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식도 써야 되고요. 그 중에서 여기 넣으면 자연수행 혼합해서 이거 이제 뭐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이거 순식간에 하는 그 조한법칙 결합 이런 걸 책에는 안 나와있지만 책에 그 말은 안 나와있지만 그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런 형태들을 하고 소유주분에까지 어느 정도 개념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약수와 계수, 약수 성분 이 부분이 안 되면은 6학년까지 못 가요. 6학년 이 부분이 이제 이것이 되면 여기까지 잘 오는데요. 그 다음 중학교 1학년 소인수분의 개념은 이미 여기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문자와식 여기에서 식세우기 약속을 식세우기까지 식세우기 변형까지가 돼야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안전하게 갑니다.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와도요. 이렇게 보면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다 보면 4학년까지 이렇게 4학년 때 보면 애들 공부인지 아닌지 모르게 해요. 근데 5학년 어렵지 않게 그냥 가요. 왜냐하면 이미 쪼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 잘 모르죠. 왜 안 해서 어렵지 않은지 모르는데 그냥 그 형태로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서 막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여기 다항식에서 인수분해 나오잖아요. 이 부분 물론 무리수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이 부분을 엄청나게 저런 이제 시키면은 거의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나오는 부분까지 다 시켜요. 인수분해를. 인수분해가 돼야지 이제 또 재밌는 얘기 있어요. 딱 보면 인수분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어봐요. 인수분해 왜 해? 그러면 아무 몰라요. 왜 인수분해 하는지는 몰라요. 인수분해 왜 하냐? 물어보면 그 인수분해 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인수분해는 이 다항식으로 되어 있는 걸 곱셈으로 고치면은 답이 쉽게 나오는 구조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알고 해야지 어떤 것을 목표를 잡고 왜 내가 하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 왜 해? 그러면 항상 물어봐. 이거 왜 해? 몰라요. 이거는 식을 그래야지 식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식을 변형시키는 목적을 알고 가야지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요소 이렇게 애들한테 질문을 통해서 그 목적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의도들을 모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는 거의 뭐 고등학교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중상학교 다 되면 고등학교 별 할 게 없습니다. 아까 여기 그 학생 송민서인데 그 학생은 아직 고등학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내가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쉬울 거야. 딱 들어가면요 기본 영상 안 해요. 그냥 실력적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냥 다 풀어버려요. 근데 왜 이렇게 쉬워요? 그냥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3학년까지 제대로 하면 고등학교 할 게 없다고. 근데 이렇게 새로운 개념 이해를 할 게 정말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 이제 훨씬 빨리 와야 돼요.
근데 여기 뭐 고등학교 가서 수학 4강에서 막 이렇게 빽빽빽 돌고 있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거 해가지고 뭐 할 건데. 그런 그 학원 이런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내가 어머님들한테 애들 참 너무 잡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는데 얻은 건 없어요.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 여기 요소에 그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뭐 저희 학원 그 선생님이긴 하지만 개념한 다음에 이 부분을 하고 나서 심화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개념 내에서 이미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못한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어떤 어머님들 많이 그런 얘기 또 시험 떨어지고 나서 얘기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애들 꼭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쓸데없는 거 많이 해봤을 때 의미도 없고 그리고 머리 젖자는 문제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돼. 그런 문제들이 출처가 어디냐면 일본 겁니다. 일본에서 그 문제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건 뭐 설명이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다 일본 백도원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쓸데없이 어려운 겁니다. 일본에도 공부 잘 못하잖아요. 조금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문제 풀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거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갔지? 우선 읽어보면요. 제가 풀어줄게요. 이거는 내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보면 원리탐구 여기 5부터 1까지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약간 이제 숫자가 커지든가 작아든가 이런 거죠. 5학년 1학기 때부터 이거 저희들 이거 해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근데 애들 이렇게 열심히 529에서 39 더하면 568 하다 29 빼면 성질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 5학년 때 다 일자로 이렇게 하면 500이잖아요. 그럼 100이니까 600 나오나. 이것도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애들한테 이게 뭘로 보여? 그러면 5이라고 그래. 25, 2 곱하기 2호는 5로 보여. 이게 이제 나는 5, 저희들 2호로 보이는데 왜 그랬대? 2호가 뭐 요구르트 먹고 있다면서요. 그게 맛있대. 그래서 나는 5를 좋아한다. 시원하니 맛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보면은 2호로 보이고 2호를 보면 동그라미. 이게 이제 소인수분입니다.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 동그라미 이 두 개 있고 이 5 두 개 있잖아요. 동그라미 두 개 생기게 돼 있어요. 77이니까 두 개는 어떻게 되죠? 여기 앞에 4 곱하기 11 곱하기 25는 머리 터져요, 애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원칙이라든가 원칙에서 이렇게 예외적인 건데 왜 그러냐는 증명을 다 하게 해요. 증명 안 되는 데는 못 쓰겠다 합니다. 이거는, 이건 소인수분입니다. 이거 동그라미 5로 보여야겠잖아. 7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없애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머릿속에서 하는 거지. 10은 물론 시험 때는 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풀었다는 게 알아야 되니까. 근데 딱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답이 이렇게 다 그래야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어야지 시험장에 가면 또는 공부를 할 때 공부량 줄어든 겁니다. 그 정확성에 따라 이게 훨씬 정확해요. 잘못 계산해도 나누다 풀려요. 밑에가 뚜껑 내려오잖아요. 시간도 많이 오고 그렇잖아요. 이거요?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실력으로 이거 풉니다. 뭐냐? 그 덧센 거 곱센 거 하는 관계가 나오잖아요. 4개잖아요. 90 이렇게 이런 거죠. 90 7 곱하기 4 곱하기 25니까 2 두 개, 5 두 개가 연결되면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되죠. 이걸 다 더하고 있으면 죽어라 공부를 막 산수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문제를 많이 푼다고 절대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푸느냐죠. 어머님들 보기에 그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노동을 하고 아까 1 더하기 1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할 겁니까? 쓸데없이 그렇게 하면 노릇이 있겠네. 그래서 어떻게 노력고 집에가 되나. 근데 그런 것들 요소에서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 예에 속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원리 2인데 보여드릴게요. 이거 원리 2에 보면 문제 쉬운 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 1단원이에요. 예. 한 단원인데 여기 보면 앞에 문제 쉬운 거 많습니다. 이거 보고 되게 쉬운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연히 쉬운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려운 요소에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방 보였던 이거거든? 빠른 거 계산 원리 이렇게 되죠. 금방 했듯이 이게 그 25
예를 들면은 35, 여기 있잖아요. 35의 제곱 하면은 3, 4, 12에다 20을 붙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하는 분들 다 설명을 해야 돼요. 65의 제곱은 6, 7에 42에서 이렇게 42한 이유가 다 있게 돼 있잖아요. 그게 증명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이 증명이 안 되면 내 모습이에요.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외우는 거거든요. 외우는 거는 절대로 안 좋습니다. 내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 막 공식에 붙여 막 푸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영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영재 아닙니다. 영재들은요 약간 느릿합니다. 그냥 다 민들 공식 외우고 다 쓴다. 이거 영재 아니에요. 그 외우는 머리가 좋은 그 영재가 아니고요. 생각을 해서 왜 그러나 다 애들이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영재입니다. 왜 그래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어머니 뭐 물어보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이래서 그런다고. 막 이렇게 따지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느릿해요. 그런 애들이 영재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어머니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그 어머님들 잘 참아 주셔야 돼요. 애들이 이렇게 보면 느릿하는데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영재기가 많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영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증명을 하게 하는데 여기 이런 거 시험에 낸다고 제가 이런 거 시험 내요. 식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쉽게 풀어준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와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841이 뭔가의 제곱이다. 찾아라 그래요. 그동안 배우기 손식으로 열심히 하는데 2도 안 나눠져, 3도 안 나눠져, 계속 안 나눠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풀어요? 그럼 이건 이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20에 24에 30의 제곱잖아요. 900하고 20의 제곱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까 그게 어떻게 틀어하면 25의 제곱을 해보는 겁니다. 625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25의 제곱 사이에 들어있고 끝에가 1이면은 99, 80이 되니까 이거 29의 제곱. 이렇게 해서 금방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를 하는 거지. 이걸 가서 소인수분 해도 그것도 해도 소인수분 안 돼요. 29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푸느냐. 이런 원리를 배우는 게 수학이지. 주가락 문제 많이 푸는 게 그게 수학이 아니에요. 어머니들 착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디 가서 막 몇 시간 동안 딱 넣어놓고 막 문제 막 풀기 하고 한다. 그게 무슨 수학 공부인지 애들 노동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필요한 거 하고 안 되면 이해를 시키고 그거 왜 그러니 이렇게 해야지. 아까 했지만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서울대를 합격을 한 거예요. 18명 중에서 8명 반수가 넘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내가 배롱맨 때문에 다 합격했네 이거예요. 얘들은 어머니는 처음에 나한테 이의제기를 해. 무슨 이의제기를 해야 되나. 이거 많이 뽑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거 같아. 이상하게 내가 합격하니까 하나도 안 떨어질 거예요. 한 명 떨어졌어요. 이상한데요? 근데 그 애도 시험 되고 쉽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죠? 보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만 아니에요. 저쪽에 그 창계동 노원구 쪽에 학생도 물어봤어요. 내가 너 거기도 합격생 많아 그러니까 아니요 저 혼자인데요. 엄청 물어봤어요. 아까 그 영어 인디에서 전화했잖아요. 그때 자기 혼자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운 애들이 다 합격을 했네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실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걔들 공부 만약에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꼭 필요한 것만 하면서 현실과 연관된 문제, 이게 시대하고 맞고 식 쓰는 것도 맞고 이런 거지. 죽어라고 공부를 많이 시켜요. 애들 잡은 일이 있어요. 이런 거 또 볼까요? 이거는 중학교 2학년 1 개념인데 한번 보세요. 다음 숫자들 사이에 플러스 기호를 넣거나 넣지 말아야 돼요. 부호가 성립할 모든 해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찍어가지고 80되니까 뭐 78 너무 많은 것 같고 여기도 좀 그런 것 같고 여기다 빼면 56이고 계산해다가 하나 딱딱 맞았다 갑시다. 그런데 뭐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찍어가지고 막 하다가 이번에 교내 1번 문제도 애들 노동인 줄 알아요. 함수 그리거든요. 잘 배운 애들은 그 함수 그리면 금방 알고 탁 그리거든요. 근데 문제 기본적인 이론을 모르면은 그 문제가 아까 했지만 원탐구는 저 문제는 뭐에 관한 거구나. 이거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진법이면서 식세우구나. 금방 알아요. 예를 들어서 넣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만약 넣으면 5인데 넣지 않으면 50이 돼요. 이게. 근데 문제가 다 여러 개 있는데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80이 되니까 우선은 이걸 다 더하기를 만약 다 더하면 다 더해보는 거죠. 더하면 1 더하기 8 곱하기 8 더하기 2 하면 36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하나 x라고 했는데 이걸 x라고 처리해봐요. 플러스 기호가 안 돼 있는 쪽을 x라고 하면 이거는 10x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대로 다 있잖아요. 다른 다 똑같아요. 이거 쭉 빼면은 이렇게 나와요. 10 하나만 쓰면 81에서 36을 빼면 85잖아요. 그 x는 5. 그러니까 그 5 맞아 찍어서 맞았잖아요. 근데 5만 있는 게 아니죠. 5가 있는 게 1 더하기 4도 있잖아요. 2 더하기 3도 2 더하기 3도 2 더하기 3 연속이니까 안 돼요. 그러면 답이 이것만 쓰는 애들 그냥 바로 탈락이에요. 노동을 찍어서 맞췄는데 그런데 더 문제는 이렇게 식을 안 쓰면요 다 그거버려요. 다 그거버려요. 찍어서 맞췄다? 그래서 답을 여기서 찍어서 맞췄고 만세하고 동그라미 쳐졌다. 이게 공부가 아니죠, 이거. 그 문제만 푸는 건 아까 제가 노동을 해서 그 문제만 푸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거 숫자도 바뀌면 어떡하냐? 또 다 해야 되잖아요? 숫자 더 커지면서 답이 여러 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나왔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12 더하기 3 더하기 4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도 81이 돼요. 그래서 답이 두 개 나오는 거죠. 두 개 아니고 이제 또 숫자 더 커지고 세 개, 네 개 다 나와요. 근데 그걸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그건 식쓰기라든가 그 진법이라든가 이걸 모르게 되면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많은 문제 노동으로 해결을 해 절대로 못합니다. 얘들이 이런 문제 순식간 다 풀어버리죠. 근데 그 원리를 하나를 알고 있으면 다른 문제 변형 아무리 나와도 다 풀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나오면 너는 풀 수 있고 넌 합격할 거야.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변형이 나와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나오든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험 제정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시험 제도가 분명히 크게 코로나를 통해서 나한테 충격 많이 줬습니다. 이 잘하는 애들 떨어지고 뭐 애들이 의심할 거 내가 진짜 공부 못한가 봐요. 아니야, 공부 잘하니까 좀 기다려봐. 서울대에서 다 대거 합격을 한 거죠. 이제 시험을 돌아왔기 때문에 그 실력이 어디 안 갑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는 어디 안 갑니다. 여기 지금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디가 있는 문제냐면 여기 지금 똑같은 문제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2학년 그리고 2학년 204단원의 원리 익히기 단원에 이렇게 앞에 설명을 다 이렇게 해요. 내부는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개념책인데도 이런 것도 요소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집대성 내지는 또 그 빠진 것까지 다 합해놓은 게 원리 탐구고 그다음에 그 현실과 연관시키는 게 SNP하고 90도이고 90도는 좀 어려워요 많이. 영재고 이게 대비 하고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런 것들 또 하나 볼까요? 그다음 또 하나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 현실과 연관된 문제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전라면장이 있는데 이웃한 방 사이에 통하는 문이 하나씩 있으나 바깥쪽으로 통하는 문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관람객이 입구로 들어와서 중복도 누락도 없이 모든 방을 지나서 담보 같은 받고 나올 수 있는가? 이거는 좀 짧은 글이에요. 서울대는 길어요. 그러니까 복원이 안 됩니다. 왜냐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내용은 알아요. 어떤 내용이구나. 예를 들어서 애들이 노동을 이렇게 하겠죠. 문제 이거 안 내죠. 이렇게 내버리죠. 입구가 A일 때 출구로 가능한 곳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버려요. 근데 이제 서울대는 이렇게 내줘요.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하라고. 근데 똑같은 형태로 나왔어요. 시험이. A에서 가서 B로 나올 수 있느냐? 그럼 애들이 노동을 해보겠죠. 이렇게 해서 쫙 그려서 이렇게 그려보겠죠. 이렇게 하면 이게 빠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빠지잖아요. 아는데 이렇게 하겠죠. 이제 노동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지고. 그럼 C는 되느냐? C를 해볼까요? C는 이런 또 노동으로 하는 거 보면 되네요. 왜냐면 여기 대각선을 못 가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템 이렇게 했겠죠? 문제는 입구가 A일 때 출구로 가능한 곳 몇 개냐 이렇게 나오니까 노동 다 해봐야 되잖아요. 여기 되는가, 여기 되는가, 여기 되는가 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문제 못 풀죠. 시험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요. 볼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OX 문제라고 해요. OX 이런 이렇게 푸는 방식을 이제 아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번 이거 파란 길을 한번 보실래요? 파란 길을 보면은 5에서 출발해서 X로 가서 5로 가고 계속 5X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X로 끝났잖아요. 이렇게 하면
OX, OX, OX 계속 하고 있잖아요. O하고 X가 계속 같은 거예요. 그럼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왜 안 되냐면 OS로 가서 O로 가면 X가 남게 돼 있어. X가 여기도 남고 여기도 남고 계속 아니면 다른 데 한 군데를 빠져야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입구가 A일 때 출구로 가는 곳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입구니까 출구는 몇 개냐면 하나, 둘, 옆에만 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아예 그림 그리고 나서 세우고 있는 거예요. 5개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걸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찍어봤자 소용이 없는 게요. 요거 식을 안 써놓으면 다 그거버려요. 그러니까 노동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창문이 아니고 피곤함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놀 수 있겠느냐.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근데 이런 문제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이거 책에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네. 교과서 밖의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했지만 이거는 금방 SB하고 그 책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그 똑같은 문제 여기 있잖아요. 이겁니다. 여기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책 한 단원 이 정도 돼요. 근데 보시면 문제들이 보세요. 하나에 이렇게 하나씩 이거보다 더 처음에 여기가 더 길어요. 근데 애들이 이런 게 익숙해진 거죠. 근데 문제 딱 보고 나서 여기 어디가 어떤 거네 이렇게 금방 알아요. 그리고 차례차례 1, 2번을 이용해서 3번을 푸는 거지 이미 다 익숙하게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니 당연히 합격을 하죠. 그리고 현실과 연관된 이런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아서요. 애들 그냥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냥 벌어진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인데 이거 이제 더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러면 수학 공부를 지금까지 했던 게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한 것은 목적은 좋은 식수입니다. 과정. 그냥 문제를 막 푸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과정 중심으로 해서 좋은 식을 쓰게 되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를 하기 확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배웠던 문제가 또 나오는데 그 저학년 때 저는 그래요. 저학년 때 고학년 때 쓸모가 있는 거 중심으로 저학년을 가르치지 위에 쓸모 없는 거를 안 가르쳐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렇게 네모로 나왔던 게 중학교 가면 문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순서가 이렇게 바뀌고 또 등식의 원리가 있는데 등식의 원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중학교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학년에 맞게 그 부분을 가르치는데 위에 학년과 연결 관계를 가지고 하는 거죠. 목표는 위에다 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위에 가르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구조 그렇지 않아요. 저학년 때 가지고 있는 사고를 하나씩 쌓여서 그쪽에 올라가야지 이게 안전한 거지. 그래서 정석을 가서 위에 막 돌아서 차라리 논리가 그래요. 밑에도 안 해도 위에 다 나오니까 그거만 해도 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밑에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쌓아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위에 있는 그냥 1, 2, 3층 안 쌓고 10층 쌓으면 다 무너지죠. 그런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스포자를 가버립니다.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와서 테스트하고 오 잘하네. 몇 년을 다시 돌아갔다 보면 그대로 있으면 다행이에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은 좋은 식쓰는데 5학년 때부터입니다. 5학년 때부터 식을 제대로 안 쓰면은 그 전에는 식 안 써도 물론 5학년 때도 머리 좋은 애들은 식 안 쓰고 답이 나와요. 그거 안 썼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저게 좋은 식으로 아니고 그냥 노동으로 풀어서 동그라미 쳐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형 그리고 그 문제 중에서 그 문제를 풀었는데 앞으로 다른 문제가 변형돼서 나온다든가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면 쓸모가 있는 문제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쓸데없이 그냥 어려운 문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는 얘기니까. 그런 거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애들 엑셀 친 거죠. 그리고 생각을 풀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애들 마음대로 정한 거안 되면 네 마음대로 풀어라. 그 대신 이 방법은 이럴 때는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건 좋지 않다. 그래서 풀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뭔지를 선생님이 해야 돼. 가르쳐 주는 게 선생님이 해야 되겠네요. 그 중에 식 쓰는 것 중에서 이건 좋다. 이거는 너 놀 시간 어떻게 이렇게 풀면 노동을 풀면 이거는 그냥 쓸데없이 차라리 놀아라.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도 면역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게 보여요. 잘한 게 아닙니다. 공식을 막 외워요, 아이들이. 무슨 공식 다 외우고 나를 공식을 외우는 게 공식 다 시험에 공식 유도하는 과정을 들어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식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그 식들이 변형이 돼요, 공식들이. 그거 안 배워도 공식 변형이 가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 응용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문제들은 숱하게 많은데 공식을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극히 제한적인데 개념서는 그 공식을 적용시키는 문제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잘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많이 해봐도 백만 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고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풀어지는지 그리고 이 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 가면서 공부량이 줄어들면서 자기 나름대로 틀이 잡히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18명 꼼수에서 어떻게 제가 7명, 8명 합격을 시켰습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실력이 뒤에 퇴보하지 않아요. 외우는 것은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응용 문제 나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선행, 선행에 능력이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많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선행하지 말라고 저 선행하지 말라는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저학년, 예를 들어 3학년, 4학년 중에 아까 그 교대 시험 합격하고도 떨어지는 학생은요, 지금 고등학교 때 이미 거의 다 끝났어요, 5학년. 근데 걔는 하라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내 영역이 끝나서 제가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가라고 그래요. 그거 가서 해요. 혼자 해요, 아마. 문제 다 풀어버려요, 다. 근데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은 또 안 되는 그 모르는 문제만 풀어줘야 될 때가 와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지 문제를 주거라고 많이 풀어요.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실 밖에서 현실과 예를 들어 능력평가랑 관계가 아무 없는 그냥 머리 절짜기 문제 그건 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쓸데없이 막 문제지 엄청나게 문제가 많잖아요. 내가 뭐 출판사 뭐 된 거 다 알죠.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계속 푸는 것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풀이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식도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걸 계속 풀다 보면은 유형별을 풀다 보면 풀이가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영재 시험에 대한 바꿔서 내버려요. 거꾸로 내버리면 못 된다고. 그래서 제가 원리 탐구할 때는 이게 원칙인데 이게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는 거야. 이거 공식이 아니고 이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이 바뀐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푼다? 그거 안 됩니다. 물론 내신 대비에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앞으로 내신 대비 영재고를 가는 이유는 뭐냐면 영재고 할 수 있는 그 8분음을 넘어 서울대 가는 애들 왜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최소한 저한테 배워서 가는 애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탐구 보고서라든가 포트폴리오 쓰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논술 대비거든요. 저한테 최근 아마 논술 대비 하시는 분 가장 많이 써봤어요. 그리고 그 면접 대비에 필요한 것들도 수시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원리 탐구 공부는 일반적인 학생들이 갖춰야 될 경목인 겁니다. 이거 영재원을 가려고 목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공부 잘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목표를 그다 세우지 않고 공부를 일단 해보시다가 이거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에다 문제를 많이 풀지 않고 하는 방법인데 식드는 것도 그런 방법들인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어떤 게 갑자기 확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뛰어난다고 해서 앞으로 잘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근데 좀 느리다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 와서 저학년 때 와서 제가 테스트했던 거 점수가 높은 애들 굉장히 잘할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는 가르치는 사람, 부모님들 하는 태도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하여튼 이 얘기가 좀 1시간 좀 된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